전 10월 1일 날 제가 성모시스템으로 하나 우리가 강남과 경쟁하는 그런 선언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유명한 언론인 여러분께서 또 언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 또 정책 제안, 또 비판,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보셨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연구소 조사는 시정 문제에 대한 긍정평가를 78.7%라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과분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78.7%의 긍정평가도 중요하지만 21%의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 반대 의견이 계신 분들의 의견도 배열을 따라서 그분들에게도 좀 충족,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이 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3년간의 여러 가지 성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 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벤치마킹하고 해외 대량계획을 보내고 현대 중공업 현장 이상 현장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혁신하자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직사의 혁신은 성과를 이루어졌고 성과에 대해서는 과감한 우리가 시스템적인 시상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 성과 시상금으로 우리 하층 신덕동력 위치가 당초 만남의 광장에 있었는데 만남의 광장은 버스 환승센터와 소통을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m 뒤로 남한천 정도로 가서 이 만남의 광장이 지역화이 안 되는 덕통일동 주민들은 2km 가까이 걸어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가칭 신덕동력을 만남의 광장에 일치시키도록 총 이 직원들과 노력을 해서 만남의 광장에 지하철역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최고 성과 시상금 1천만 원을 조금 전에 시상을 하고 왔습니다. 또 6개 분야 9명에게는 특별 신도, 또 6개 분야 10명에게는 성과금을 200%씩 파격적으로 제시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국내외 우수 사례 314개를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 개혁의 과정에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소통 강화입니다.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무슨 말인지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일방적인 권위적인 이 일부 그러한 행정 행태가 남아있다는 비판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열린 시장실, 이동 시장실을 한 달에 2번씩 그렇게 개최해서 그동안 578번의 민원을 접수해서 절반가량 해결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원 서비스 전국 평가에서 이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평가에서 작년에 전국시에서 1등해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이어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전이라 대행상을 받았습니다만 같은 대통령 표창을 연속 이해받는 것은 행정안전부 표현에 따르면 그거는 최초의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렇게 높은 우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시정을 도와주신 점 다시 감사드리고 이것을 더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남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과 MOU를 맺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 14개 정부가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들어오면은 동에서 시청에 요청을 하면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민원 있는 부서와 자유롭게 우리 화상을 통해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난달에 구축이 완료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또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버스킹과 뮤직인더 하남 또 KBS 열린 음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뮤직인더 하남의 경우에 보면 지난번에는 한 26,000분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이 오셔서 또 입장을 못 하셔서 다수의 민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 아일랜드에 구축 때는 세계적인 K-팝 공연을 만드는 K-스타월드를 만드는 큰 자산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의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황토길 올레길을 25개가 조성되는 겁니다. 이미 10개는 작년에 조성이 됐고 금년에 15개가 7월 초까지는 대부분 완성이 돼서 25개가 되는 것이고 또한 미사 한강 올레길은 4.9km로서 거기 모래는 동해바다 모래를 따랐고 316개의 스피커를 따라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음악이 나오게 하고 거기 황토길도 양 끝머리에는 무료 주차장도 만들고 그리고 어제부터는 얼음 냉장고가 비치돼서 우리 산책하시는 분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음료수 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5번째, 6번째 수출을 많이 하고 경제 규모 세계에서 12번째, 3번째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제일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드리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423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어르신 숫자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5월 30일부터는 통화남이라고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지원 카드, 연 16만 원 지원하는 카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출산장려금도 최대 2천만 원, 아빠 휴직수당도 30만 원씩 해서 6개월 1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4.4%가 하나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세대에서 90% 이상으로 응답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큰 과제는 여기가 일자리, 경제력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경제력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하남의 1인당 소득 GRDP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28번째 2,900만 원이고 또 경기도 평균 4,300만 원보다도 낮습니다. 강남에는 5분의 1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이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큰 또 진행과 동시에 숙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 유치과를 만들었고 투자 유치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언론에 보도해 주셨습니다만 연세 하남병원이 건축허가 나갔고 10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서해건설 본점이 로저라인 등 12개 기업에 총 8,179억 원 추정입니다만 투자가 예상되고 2,000개 일자리 정도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반도 구축을 했습니다. K-스타월드를 위해서 사설이 원래 그린벨트 해제 불가이어집니다. 여기를 환경부, 국토부, 또 국무총리 기획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23년 7월에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서 고시한 바 있고 또 경제장관에 의해서는
외자가 유치되는 경우 일별급 해제 절차를 4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한다고 23년 10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고 캠프풀번도 이제 9년까지 19년째 필요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업 공모에서 절차 실패해서 재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산도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노조와 지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협의가 완전히 안 돼서 지금 아주 본격적인 단계에는 못 들어섰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산신도시는 2018년에 발표돼서 19년에 지구 이전이 돼서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주민들 피곤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산신도시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것은 이행하라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큰 과제들이 아주 완전히 정리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도시 브랜드를 좌우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명문대를 투어를 시켜주고 명문대 갈 때는 꼭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애기들이 학교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나도 이런 데 오고 싶다.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야 눈을 떠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데를 본인이 희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 투어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교육재단에는 온라인 진학 플랫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금년에 우리 대학 입시가 10개 대학에서 상위 10개 대학 플러스 2대 대학에 287명이 금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3년 전 숫자 194명보다 획기적인 신장이고 이런 지원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관계 교육이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통망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우리 수석대교 문제입니다. 수석대교는 현재 가칭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얘는 선동대교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최종 넘침면적은 아마 27년경에 될 겁니다. 수석대교로 이 사로는 비직결하고 또 서울로 나가는 구간을 2차선을 별도로 확보하고 또 가래 올라오는 데는 2차로 충청도로는 나무가는 차량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하철 분야에서도 우리가 3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만남의 광장에 여기 만남의 광장에 붙여서 제대로 됐고 미래 신사선은 이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서 우리가 미래 송파까지는 1단계 미래 송파에서 하남 연장은 2단계로 해서 부분에서 추진해달라고 공식 건의를 서울시 경기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호선 지하철도 이제 7군데까지 단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하철 시간 배차기 단축은 사실은 이거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운영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 겁니다. 5호선의 지금 운영 적자가 금년에도 작년에도 220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시가 1.9년에 적자 이렇게 나거든요. 이 적자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큰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들어올 때는 빈 차로 들어와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타고 나가고 저녁에는 우리 하남 시민들이 퇴근하는데 타고 와서 저녁에 빈 차로 나가고 양방향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양방향이 이용이 신장돼야 그러한 배차비 공격도 단축을 더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가서 보통 분 단위로 몇 분 단위로 이렇게 지하철이 오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하나의 기업 유치는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